큐! 도합과 같이 할래? 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 2차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스파이더맨을 이용해서 자유낙하하는 운동과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연직 성분과 수평 성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 스파이더맨이 떨어질 때 특정한 시간 간격 동안 이 스파이더맨의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는 속도가 얼만큼 빨라지는지 계산을 했었죠. 즉 위치 변화를 이용해서 이를 시간으로 나눠서 속도를 구했고요. 이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것까지 다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점점 가속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스파이더맨을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작용하는 이 중력의 크기와 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죠. 이 내용은 교과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다룰 물리량들을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짚고 갈게요. 자, 먼저 이동거리 변이부터 보겠습니다. 기호로는 S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길이의 기본 단위인 미터를 사용합니다. 시간은 T고요. 시간의 단위가 많지만 기본 단위는 S, 세컨드를 사용합니다. 속력 속도는 V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1초당 몇 미터를 가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그 다음 가속도는 A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힘은 F, 단위는 N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량은 M으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기본 단위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죠. 자, 먼저 지구에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이렇게 아래로 표시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 중력, 이걸 F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가속도, 1초당 얼만큼 빨라지는가를 나타내는 기호로 A로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맨의 질량을 M으로 표시하죠. 그럼 이 세 가지의 물리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를 나타낸 식을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이라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F는 ma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식은 중력이 아닌 다른 힘이 작용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원퍼맨, 이 사이타마인가요? 얘가 이 사람한테 100뉴턴의 힘을 가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이때 이 친구의 질량을 10k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는가는 이 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100뉴턴의 힘이 가해졌고요. 질량이 10kg이라면 이 녀석의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 친구는 1초마다 10m/s씩 속도가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속도의 법칙을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중력이라는 힘은 사실은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만류 인력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찾아냈고요. 이때 이 G는 중력과 관련된 상수라고 해서 중력 상수라고 부르고요. 자, 이 녀석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자, 위에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를 이용해서 스파이더맨이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스파이더맨 질량을 소문자 M으로 두고요. 지구의 질량은 무거우니까 대문자 M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 그림이 지금 좀 과장이 돼서 그렇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사람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그냥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지구 반지름 r과 같다라고 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군요. 그럼 이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속도의 법칙 F는 ma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 중력의 크기를 여기 F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식은 이런 형태로 쓰여지게 되고요. 이때 스파이더맨의 질량은 양변에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스파이더맨이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질 때 그 가속도는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중력 상수와 지구의 질량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이 지구 반지름이나 상수
그리고 지구의 질량 이런 값들은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의 값 또한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되어 있는 값을 중력에 의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긴 지금 R 자리에 M 자리에 지구의 물리량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이를 우리는 G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9.8이라고 배웠던 값 있죠.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G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그냥 계산하기 쉽도록 10이다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여기 스파이더맨 질량이 약분되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즉 물체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든 상관없이 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물체는 전부 다 중력 가속도 G로 가속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관련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력 가속도가 지구와 달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방금 그 식에 의한다면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G1은 지구 반지름 R1의 제곱 그리고 중력 상수와 지구 질량의 곱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달의 중력 가속도를 G2라고 두면 이 값은 달의 반지름 R2의 제곱 그리고 중력 상수랑 달의 질량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요 둘을 비교하면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겠죠. 이를 대입해 보면 G1이 더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우리가 요 가속도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 중력의 표현을 다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다르다면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일 때 지구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mg1 이렇게 될 거고요. 달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mg2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물체를 하더라도 지구에서 받는 중력이 더 크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이거 앞에 만들었는데 통째로 날아가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걸 또 하나 준비했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할 때 좀 인상적인 답을 적었던 학생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수평 방향은 어떤 운동을 합니까? 하체 운동이요. 하체 운동을 하는군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